보기만 했는데도 진짜 저희도 마치 쉼표를 잠깐 찍고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네. 저는 이제 보통 정자하면은 그 소세원 안에 제월당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정자가 꽤 여러 개 굉장히 있나봐요? 많죠. 예. 네, 호남 지방에만 약 100개가 넘는 정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양 지방에도 6개 이상의 정자가 있는데 네, 정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저는 정자 이 단어만 들어도 뭔가 이 쉼이 생각나는 게 정자 하면 일단 좀 사람들과 떨어져서 짓잖아요. 좀 멀리. 그리고 주변이 탁 트여 있고 그리고 바람길이 잘 나게끔 지어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 그래서 정말 정자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벌러덩 한번 눕고 싶은 그런 마음. 쉬어가고 싶고. 네, 맞아요. 예. 그럼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정자의 역할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자라고 할 때 지금 박동철 작가님이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면 주변 풍경을 보지 못하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더라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 풍경이 눈에 들어오냐면 멈출 때입니다. 멈출 때. 네, 그 정자는 그 지나가는 사람을 멈추게 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공간에서 잠깐 떠나서 멈추도록 하거나 또 저희처럼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자가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멈추는 것들을 이제 오랫동안 느끼고 다시 길을 떠나는 거죠.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막 일상을 살아오다가 어떤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멈춰놓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정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나가면서 정자를 보실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잠깐 쉬었다가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갈 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슨 정 하는 이 건물들이 사실 이렇게 시대별로 모든 건축 양식이 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담양에 있는 정자가 아닌 거는 어딜까요? 네. 담양에 있는 정자가 아닌 것. 예시는 사지선단가요? 그림을 보시면서 맞히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예.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식영정. 식경정. 남궁 여기네. 남궁. 소세원. 소세원은 담양이고. 면양정. 면양정. 명옥. 명옥헌. 뭐 이렇게 다 정자라고 송강정. 송강정. 관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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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래정. 활래정. 아, 3번. 야, 이거 이미 저희가 알고 어려운데요? 있는 거예요. 저는 왠지 2번. 2번. 왜냐면요. 겨울이 배경이잖아요. 못 찍어온 거예요, 제작진이. 굉장히 예리하신데. 확실히 배우 맞네. 잔머리만 넣은 것 같아요. 네. 배운 있었으면 여자예요. 분명히. 그쵸. 찍어왔겠죠. 그러네. 그렇군요. 정치가 달랐어. 계절이 달랐어. 계절이 달라. 예. 원래 이제 객관식은 찍는 방법이 뭐냐면 맞는 것을 다 제껴놓고 틀린 것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틀린 게 명확하게 딱 보일 때는 그냥 그거를 다 맞다 치면 돼요.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강릉할 때 활래정 얘기 나왔죠. 활래정. 네. 아. 맞습니다. 네. 그럼 정답은 정답은 선교장이죠. 선교장의 활래정. 맨 마지막에 나왔던 네. 데인가? 강릉에 있습니다. 다행이다. 답을 얘기 안 한 게 다행이다. 수혜씨 몇 번이었다고? 2번이었다고요? 네. 아니네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워낙에 많은 이제 정자나 이런 것도 많은데, 루로 끝나는 것도 있죠. 예, 뭐 헌, 뭐 여러 가지 원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예, 무슨 당도 있고. 네. 이 차이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그 선비들이나 아니면 이제 쉴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일단은 누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요. 그래서 누라고 하는 거는 뭐 경회루처럼 마루집을 뜻하는 겁니다. 마루집. 높이 솟아있는 집.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루보다 조금 낮지만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는 거를 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왜 쉬고자 하는 방식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이런 정자를 꾸며놓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각이나 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치 살림집 같지만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난 여기서 누구에게도 그 방해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경우 무슨 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정자 같은데 무슨 재 하면은 그건 집주인이 오롯이 자기만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상도 지역 가면은 무슨 정사 이런 게가 많아요. 거기는 딱 보기는 정자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누, 정, 당, 그다음에 각, 헌, 재, 정사 이런 것들이 쉬면서 무언가를 쉬기만 하는 무언가를 이런 것들을 건물을 상징하는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담양의 정자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조선의 선비들이 좀 쉬어갔던 곳, 좋은 곳 중에 우리가 찾아가면 좋을 곳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시경정 그 바로 건너편에 아까 말씀하셨던 환벽당이 있습니다. 네, 이 환벽당이라는 데는 송강 정철이 김윤재 선생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환벽당에 보면은 정철이 성산별곡을 지었을 때 그 안에 환벽당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환벽당 앞에 가면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비가 있는데 한 쌍의 늙은 소나무를 그 낚싯대로 세워두고 배를 띄우니까 이리저리 흘러서 어느새 환벽당 못에 닿았다, 뱃머리가 닿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만큼 이 그 환벽당 자체가 좋은 위치에 있고 가사문학을 이루기에 참 그 좋은 곳이었다.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환벽당. 그럼 환벽당의 그 환벽이 네, 무슨 그 한자로는 환자가 고리환, 벽은 울타리 할 때 벽인데요. 이 푸르름이 고리를 이어서 벽을 두르고 있다. 예,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해석을 하면 그린벨트예요. 네. 그린벨트, 맞습니다. 예, 환벽. 예, 예. 네, 환경. 푸르름을 이렇게 둘러쳤다. 예. 그 송강 정철 쌤 얘기하면서 그 성산별곡 네.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제 주변의 풍광들을 담고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 환벽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벽당에 가서 느낀 것들을 적어놓은 내용이고 벼슬길에 나가기 전까지 정철 선생은 그 송강 정철 선생께서는 환벽당에서 수학을 했어요.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글을 딱 들었을 때 뭔가 그 글을 쓰신 분이 그 어떤 높은 덱에 꽃미남 자제분이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제가 약간 그 시인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근데 이제 그 시를 지을 때 그 과연 오롯이 맨정 시였을까가 사실은 후학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잠깐 취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랑 되게 비슷한데 두주불사예요. 맞아요. 두주불사. 아주 유명한 조선 주당이었어요. 역사상 아주 유명한. 조선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당이었어요. 네. 진짜요? 네. 저 처음 듣는 말술도 마다하지 않는다. 네. 그럼 제 아마도- 상상과 너무 다른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보다는 그 대상을 더 이렇게 더 액티브하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창의력이 대단히 훌륭하셨던 분이죠. 어명 중에서 제 이름 들었던 게 하도 술을 마시니까 선조 임금이 이제 한 잔만 마셔라. 한 잔만 마셔라. 그래서 한 잔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송강 정철이 아마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저 한 잔만 먹고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창의력을 냅니다. 그게 은잔이었어요. 네. 계속 두들기니까 나중에 이게 사발만해져요. 굉장히 커지죠. 그렇게 한 잔을. 한 잔을 키웠군요. 네. 아, 그렇게 드신 분이 송강 정철이세요. 창의력. 그리고 또 그런 그 문필가들 중에 문장가들은 대부분 공통된 특징이 하나 뭐냐면 굉장히 독설이거든요. 직설적으로 씁니다. 왜냐면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고 체계가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송강정철은 사실은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 성산별곡 이런 걸 보면은 노래를 만들어내는 시를 짓는 아주 그러니까 조금 지금 말씀하셨던 감성적. 시인의 네. 어떤 감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인데 사실은 그 얘기는 가슴이 되게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슴이 뜨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을 봤을 때 정도가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은 멈추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는 사실은 약간 타협도 해야 되고 그럼요. 네. 이 국면을 좀 무마시켜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나는 못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붕당이 막 시작됐던 선조 때에 상대당을 어떻게 보면은 조사해야 되는 정철로 볼 때는 다 잘못된 것들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큰 어떻게 보면은 옥사를 일으키기도 했던 분이 또 송강정철이기도 하죠. 그래서 냉철하면서도 불같은 성격의 정치가와 또 온화하면서도 자연을 즐겼던 시인으로서의 모습을 두 면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송강정철이기도 합니다.
야, 우리 그 선비들의 풍류를 좀 네.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양의 판타지 소설 전우치전 있죠? 네. 거기에 전우치가 실제 담양에 좀 존재했다는 실존 인물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우치는 실존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저는 이제 담양분에서 보다는 담양에서 좀 활동을 하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개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성 쪽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 이제 뭐 그 송도지라든지 대동기문이라든지 어휘야담에 보면은 개성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이 어떤 활동 공간이 아마 전국적이었으니까 담양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담양의 수국면에 황금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에서 황금. 네, 전우치가 네. 황금 기둥하고 황금 대들보를 거기다 갖다 묻어가지고 나중에 쓰려고 했지만 이제 사실 전우치가 나중에 끌려가서 옥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결국 해내진 못했지만 지금은 이제 황금 들판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우치의 행적들이 곳곳 문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우치가 실존 인물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왠지 전우치 하면 갓을 쓰고 그 밑에 굉장히 V 라인일 것 같고 강동원 영화를 다시 떠올리는 거죠? 말수도 네. 별로 없고 신비롭고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을 것 심지어는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 쓰고요. 강동원 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기록에 의한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강동원 씨 모습하고는 정 반대예요. 아 그래요? 오히려 마동석 씨와 약간 비슷할 정도로 소도 때려잡을 것 같아요. 의리 있고 아, 그리고 재간이 뛰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조각들을 모아서 모자이크를 해보면은 전우치의 모양새는 겉모습은 절대 강동원이 아닌데 그래요? 오히려 듬직한 많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양들이 그려져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이렇게 갓을 쓰고 이렇게 했다가 고개를 싹 들었는데 강동원 미소가 아니라 마동석 씨가 있다. 그것도 멋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뭐 어울리네요. 네네 어울리네요. 저희가 전우치 얘기까지 나누면서 예전 그